대선 레이스에서 안 전 총장이 조기 하차하자 촛불 엔진을 단 문 전 대표가 신나게 선두를 질주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연정 엔진으로 문 전 대표를 맹추격합니다. 황교안 대행도 태극기를 휘날리며 다크호스로 나서네요. 그런데 문 전 대표는 반문 정서에 속도가 줄어들고 안 지사는 신문에서 집중 화살을 맞습니다. 황 대행 앞길엔 도처에 탄핵 함정이 도사리고 있네요. 안철수 전 대표는 손학규 의장을 태우고 뒤늦게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후끈 달아온 대선 레이스, 누가 먼저 골이 날까요? 네, 오늘 정치 속보기는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과 함께합니다. 이 반기문 전 총장 사퇴 이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안희정 지사 지지율이 치솟으면서 문재인 전 대표와 신3자 구도가 형성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네, 배 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뭐 가장 큰 관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안희정 충남지사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네. 지금 문재인 대세론이 있는데 이걸 뛰어넘을 거냐? 네. 그래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마 안 지사 상승세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안 지사는 아무래도 신상품이고 또 확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 지사가 만일에 이 문재인 대표를 꺾고 어느 정도 올라가기만 하면 뭐 아마 최강 후보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거꾸로 보면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안 지사가 확장성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본진, 민주당 쪽 지지층보다는 이 중도나 중도 보수층의 표를 많이 가져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민주당 이 경선에 가서는 별로 소용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 경선에는 적극적으로 누군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중도층은 잘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 충성도 그만큼 지금 중도에서 많이 가져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끌어올 표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미 반기문 표를 많이 끌어갔다. 그래서 지금 한 15% 내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의 20% 벽을 돌파하는 게 아마 앞으로 상당 기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는 지금 친문의 공격인데 친문의 공격을 한번 받아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센지 알아요. 이게 공격받고 대부분 주자들이 흔들흔들하는데 이재명 시장도 한번 흔들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락세 타고 있는데 이것이 안희정 지사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전망들 때문에 확실히 안희정이 올라간다는 말은 하기 힘들다. 그렇군요. 본선에서는 괜찮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예선이 힘들다. 이런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범여권에서는 지금 뭐 반기문 총장이 사퇴 이후에 좀 골치가 아픕니다. 어쨌든 뭐 대적할 만한 후보가 잘 없다. 이런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기대가 또 커지는 게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황 대행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죠. 아까 뭐 캐릭터 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만 특검도 있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넘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 딜레마가 있는데 이 황교안 총리가 지금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박 대통령을 지킨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을 지키려면 어쨌든 압수수색도 막아야 되고 특검 수사도 연장하면 안 되고 어쨌든 박 대통령의 어떤 호위무사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중도층이나 중도 보수층의 표심은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손을 쥘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황 대행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마 지금 압수수색은 뭐 안 하게 하는 거는 내 권한이 아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만일에 특검 그 연장 요청이 왔는데 이거는 황 대행이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를 거부할 경우에 아마 그 역풍이 상당할 겁니다. 그럼 촛불의 분노가 박통해서 황 대행으로 옮겨가면 황 대행으로서는 정치적 자산 기반을 상당히 잃게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제 출마할 거냐 불출마할 거냐 그것도 하나의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마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건 상당 부분은 이 불출마 쪽 아니겠느냐 얘기는 하는데 일반인들은 오히려 출마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명분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 정치가 현실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명분입니다. 오래 가려는 정치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황 대행의 지금 출마는 명분 자체가 별로 없어요.
대행이란 건 국정을 대신 맡아서 하라는 의미로 맡겨놨더니 국정은 뒤로 넘겨놓고 나 대선 출마할래 이러면 국민들이 과연 많이 납득하겠느냐. 네네.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네. 그렇지만 현재 지지율로 보면 당연히 출마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친박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나의 수호자가 돼달라. 이런 지금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전 지지율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3월쯤 갔을 때 황 대행의 지지율이 정말 20%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지금을 이 고갯마루에서 서서히 하강 국면으로 가느냐 이것이 아마 출마의 큰 그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황대행도 그렇고 안지사도 그렇고 20%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선이 되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손학규 의장이 이제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인 대선 구도에서 이게 양자 구도로 갈까요? 삼자 구도로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빅텐트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제3지대가 되긴 했습니다. 네. 이 제3지대가 되긴 했는데 사실 태풍급은 전혀 아닙니다. 이미 반기문 에너지를 다 뺏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텐트는 쳤고 그다음에 태풍은 안 돼도 폭풍 정도는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럼 앞으로 이 제3지대 텐트가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일단 문제는 이 계기가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탄핵 인용이냐 아니냐 그 심판의 결과 그러면서 황 대행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 아마 지지율이 확 변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경선입니다. 경선 결과가 나오면 결국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이재명이든 다 죽고 한 명만 살아남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의 지지율이 확 흩어집니다. 이때 이걸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안철수와 손학규 등 지금 제3지대다. 그래서 결국엔 보면 민주당 쪽 한 명, 그다음에 제3지대 한 명, 그다음에 보수 쪽에 한 명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보수는 이게 황교안이냐 아니냐 이 얘기가 되는데 황교안 대행이 나온다면 아마 3자 구도 그대로 갈 것이고요. 황 대행이 안 나오면은 아마 이 제3지대와 보수 후보 간의 막판 단일화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렇게 되면 대선 구도는 정말 알 수 없는 판으로 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장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